곰브리치 세계사 읽기 챕터 3 나일 강변의 나라 스핑크스, 피라미드, 파라오의 나라.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 전 단군의 할아버지 환인이 구름 위에서 한반도를 보고 있던 그 시절, 머나먼 이집트에선 그 당시로선 상상하기도 힘든 큰 공사가 한참이었습니다. 인류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타는 듯한 뜨거움과 끝없는 모래가 가득한 사막. 이집트 국토 대부분도 사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엔 나일강이 있어서 강 주변엔 항상 초목이 푸르게 자랐습니다. 매년 6월에서 9월 이집트 남쪽 에티오피아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가 찾아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를 지나며 진흙으로 혼탁해진 빗물은 나일강으로 흘러 1년에 두세 차례 범람을 합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흙탕물로 질척했던 땅은 기름진 옥토로 변했고, 햇빛이 풍부한 이곳에선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찬양했고, 나일강은 이집트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 불렸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는 태양의 신 아몬의 아들로서 지상에서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전체를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메네스였습니다. 메네스는 멤피스를 수도로 삼고 도시 주변엔 높이 14m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부터 도시를 지켜준 이 성벽은 역사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댐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를 다스렸던 쿠푸왕은 많은 백성을 동원해 자신의 무덤을 짓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쿠푸왕의 거대 피라미드입니다. 왜 쿠푸왕은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이집트인의 사후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에 관한 특이한 믿음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잠시 육체를 떠날 뿐 언젠간 자신의 몸을 찾아 되돌아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썩지 않는 몸, 즉 미라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연고와 식물즙을 바르고 기다란 천으로 둘둘 말아 시신을 나무관에 눕혔고, 나무관은 다시 돌로 만든 관에 넣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은 암벽 틈에 보관했지만 태양신의 아들 쿠푸왕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파라오는 거대한 돌무덤 속에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이 무덤 안에는 영혼이 다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식기와 가구 등을 보관했고, 죽은 이의 얼굴과 닮은 마스크까지 만들어 떠났던 영혼이 자신의 몸을 찾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 많은 노예를 동원해 완성했다고 했지만, 1990년경 노동자의 마을이 우연히 발견되며 피라미드는 노예를 동원해 지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으킨 대규모 건축 사업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석회석 기록물엔 피라미드 건축 노동자의 생활이 쓰여 있습니다. 전갈에 물려서 일에 못 나왔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고 다음 날은 잔치 때문에 일을 못했다. 술을 많이 마셔 못 나왔다. 이집트 건축물 벽면엔 해독하기 어려운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던 이 문자들은 1799년 로제타석이 발견되면서 해독이 가능해졌습니다.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칭송하기 위해 새겨진 로제타석엔 그리스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와 민중 문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기에 이집트 문자의 해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기록은 벽화나 돌에만 남겨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은 갈대풀로 만든 종이에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 갈대를 그리스어로 파피루스라고 불렀고, 이는 영어 페이퍼의 어원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한 이집트인이 파피루스에 남겨놓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보석보다 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맷돌을 돌리는 가난한 하녀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이집트인들은 이처럼 지혜를 아는 민족이었기에 이들의 왕국은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